안녕하세요, 나이스뱅크입니다. 이번 영상은 2023년부터 바뀌는 대출 규제 총정리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 국토교통부는 2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과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조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1월 5일 0시 기준으로 서울 강남 상구, 강남 서초 송파와 용산구를 제외한 수도권 전 지역의 부동산 규제지역을 해제합니다. 자, 이번에 수도권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서 대출, 세제, 청약, 거래 등의 규제가 풀리게 되었습니다. 무주택자는 LTV 50%에서 LTV 70%로 상향이 됐고요. 집을 매수할 때 자금 조달 계획을 의무적으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양도세와 취득세 같은 주택세제 중과 규제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2주택자도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해졌습니다. 청약, 재당첨 제한 최장 10년도 사라지게 됐습니다. 자,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역 축소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 규제지역 해제와 더불어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역도 대폭 축소했습니다. 이번 대상지역 해제로 강남 상구와 용산구 73개동만 남게 됐습니다. 기존에 수도권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당첨되면 최장 10년간 그리고 비수도권은 4년간 되팔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전매 제한 기간이 2분기 중 최장 3년으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전매 제한 기간 개선안을 한번 보시면 수도권은 공공택지 또는 규제지역이 3년, 그리고 과밀 억제권역이 1년, 그리고 기타 지역이 6개월이었습니다. 비수도권은 공공택지 또는 규제지역이 1년, 그리고 광역시가 6개월, 기타는 없습니다. 이렇게 전매 제한 완화는 시행령을 바꿔야 하고 실거주 의무 폐지는 법을 바꿔야 하는 사안인데 정부는 전매 제한, 실거주 의무가 남았다 해도 소급 적용해서 완화된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달라지는 규제는 기존 부동산 규제를 완화를 했는데 전매 제한이 수도권은 최대 10년에서 3년으로 바뀌었고요. 비수도권은 4년에서 1년으로 축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분양가 관계없이 모든 주택에서 중도금 대출 특별 공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중도금 대출이 12억, 특별 공급은 9억이었습니다. 투기 과열지구 기준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처분 조건부 청약 당첨 1주택자, 기존 주택 처분 의무가 폐지가 됐습니다. 무주택 요건 폐지, 주택 소유자도 무순위 청약 신청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또 주택 공급, 주거복지가 강화됩니다. 공공분양주택 유홈 50만호 포함해서 공공주택 100만호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전세 사기 대책으로 시중은행에 확정일자 확인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최근에 전세 사기 때문에 많이 힘들었죠.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을 해서 시중은행에 확정일자 확인권을 부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증금 반환 심사 기간이 단축됐습니다. 무료법률 금융상담도 지원을 하고요. PF 대출 보증 확대도 했습니다. 최대 12억까지만 가능했던 중도금 대출 규제를 풀고요. 소급 적용하고 1인당 5억으로 제한한 인당 중도금 대출 한도도 폐지를 한다고 합니다. 3월부터는 분양가와 관계없이 모든 주택에서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혼부부와 청년에 우선 배정되는 특별 공급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규제 9억 원도 폐지한다고 합니다. 또한 2018년 12월부터 적용됐던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의 기존 주택 처분 의무도 폐지됩니다. 그래서 현행은 수도권과 광역시 등의 1주택자가 청약에 당첨되면 기존 보유주택을 2년 내에 처분해야 했는데 의무를 폐지를 한다고 합니다. 또한 무순위 청약에 2주택, 3주택 관계없이 유주택자들도 신청 가능하게 됐습니다. 대출 LTV 규제를 한번 보시면 기존의 규제는 어떻게 되어 있었냐 하면은 투기 과열지구의 경우에 주택가격 9억 이하,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LTV는 40%였습니다. 그리고 9억 초과는 20%, 15억 초과는 0% 각각 적용됐습니다. DTI 또한 40%까지 적용이 됐고요. 조정 대상 지역의 경우에는 9억 원 이하는 50%, 9억 초과는 30%, LTV가 제한이 됐습니다. 총 부채 비율은 50%였습니다. 개선된 규제로 보시면 이렇게 개선이 됐는데 규제 지역에서 해제됨에 따라 LTV는 최대 70%까지 그리고 DTI는 60%까지 완화가 됩니다. 정부는 지난달 모든 규제 지역을 차등 없이
50%로 일원화하기로 한 바가 있습니다. 15억 초과 아파트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주택 매수 자금을 대출받을 수 없었으나 올해 1분기부터는 집값의 30% 이내 대출받을 수 있게 바뀝니다. 또한 생활비가 부족하거나 전세보증금을 돌려줘야 할 때 주택담보대출 한도도 늘어납니다. 현행은 2억 원 이내에서 집 구입 시와 동일한 LTV를 한도 내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현행은 전세보증금, 생활비, 생활안정자금으로 해서 2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했지만 이 부분을 집 구매 시와 동일한 LTV로 바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억 원이 초과해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례 보금자리론이 1, 4분기 이내에 시행된다고 했는데 빠르면 1월에서 2월 초 시행 예정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앞부분에 제가 영상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리면 특례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에 현행은 주택가격이 우대형 안심대출 같은 경우 6억 원, 보금자리론 6억 원, 적격대출 9억 원까지 그리고 대출 한도는 3.6억 원, 5억 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소득 한도도 우대형 안심은 1억 원까지 그리고 보금자리로는 7천원만 원까지 적격대출은 없었고요. 금리도 3.8에서 4% 그리고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는 4.2에서 4.5 적격대출은 4.5에서 6.91 이렇게 적용이 됐었습니다. 이 모든 부분을 이렇게 특례 보금자리론을 해서 개편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특례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는 주택 가격이 9억 원까지, 대출 한도는 5억 원까지, 소득 한도는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소득 한도가 7천만 원 제한이 있었고 1억 제한이 있었지만 이 부분이 소득 한도가 없이 1억 넘어도 상관없이 대출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리 같은 경우는 단일금리 산정체계를 해서 우대금리를 적용한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정확하게 금리에 대해서는 발표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시행할 때 아마 발표가 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고정금리로 해서 4% 중반대부터 5%대까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소득 조건 없이 DSR까지 배제가 된다고 합니다. DSR까지 배제가 되니까 아무래도 좀 더 대출을 원활하게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또한 매수자금, 변동금리, 대환대출,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 목적 이 모든 부분을 다 특례 보금자리론으로 받으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DSR은 어떻게 되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DSR은 급격한 규제 해제가 집값을 추후에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가계부채가 지나치게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특례 보금자리론 외에 다른 대출들의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즉 DSR이죠. 계속 남아있게 됩니다.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은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의 비율이기 때문에 대출받는 사람의 상환 능력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DSR 규제가 현재는 3단계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 대출 1억 원을 넘을 경우 연간 원금과 이자의 상환액이 연소득 1금융 같은 경우는 40%, 2금융 같은 경우는 50% 이내에 들어와야 가능합니다. 이 부분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대출 받으실 때. 이 부분을 유념하시고 적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2023년 대출 정책은 가계대출 건전성을 최대한 해치지 않는 선에서 대출 규제를 최대한 완화하는 방향으로 잡아서 진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출을 계획 중이시라고 하시면 어떤 방향으로 하실지 미리 알아보시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이스뱅크였습니다.